이 작은 필지들이 단독 개발이나 시행이 되기 어려운 상권이에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시공을 들어왔을 때 화장실 조닝이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객실에서. 휴식을 저희는 이번에 크게 두 갈래로 나눠요. 정적인 휴식이 있고 동적인 휴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영등포에는 호텔을 기획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영등포에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는 다들 아시는 상권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등포의 비포 현장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의 숙박 상권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상권이에요. 원체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대단히 이제 유흥거리와 그 다음에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숙박 수요들을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공급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등포 상권에서 이제 호텔을 기획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제가 영등포에는 호텔을 기획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4m 도로예요. 아주 좁은 폭의 이제 도로가 있고 이렇게 호텔의 정문이 있습니다. 양방향이긴 해요. 그래서 반대쪽은 이거보다 더 좁은 골목 안에 이렇게 홀로 서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다른 거보다 이제 영등포 지역에서 호텔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의 구도심 특징인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묶여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 작은 필지들이 단독 개발이나 시행이 되기 어려운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땅이 한 번에 이제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부엌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를 직관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깨끗하진 않은 동네라는 어떤 특징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호텔에서 주어야 되는 공급은 언제나 쾌적하고 잘 관리되고 깔끔한 호텔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물의 어떤 규모와는 이질적으로 굉장히 또 좁은 로비입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서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조닝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조닝이기도 하고 좀 로비가 작은 게 아쉽다 하는 현장이긴 합니다. 처음 왔을 때 여기 배관 노수들이 다 발견이 되어가지고 설비를 저희가 이제 신설하는 걸로 좀 잡고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더 가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현장 점검할 때도 놀랬는데 지금 잘 수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관 누수가 발생된 게 있으면 네. 엄청 잡거나 이런 게 좀 곤란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배관 노수가 있을 때 가장 심플한 해결책은 뭘까요? 배관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비싼 또 건물을 할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그냥 완전히 없애는데 오히려 집중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그만큼 이슈가 심각해 보였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고요. 여기를 처음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었던 거는 로비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도인이시죠. 이전 주인께서는 이 주차장 면적이었던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전용화 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번에 다 양성화 하려고 다시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되게 특별한 공간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숙박산업 들어와서 가장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이 공간은. 객실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뭐가 가장 특별했던 공간이냐면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화장실을 벽체부터 신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여기가 화장실 공간인데 전부 다 이 호텔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그냥 상가처럼 쓰려고 하셨던 그런 이제 건물인 거예요. 근데 영등포에서 호텔 건물을 역으로 이제 근생처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시공을 들어왔을 때 화장실 조닝이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객실에서. 그래서 화장실도 이번에는 전부 다 신설을 해가지고 다시 호텔로 재생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여기서 해야 됐었던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공용 계단으로 지나가야 객실에 출입문이 나오는 이런 방도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되게 이제 고민인 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페널티룸 같잖아요. 이런 방을 어떻게 명분을 만들고 공용부로 들어오는 경험들이 뭔가 좀 안 좋은 경험이 안 될 수 있게 사이니지 플랜이나 조명 계획이나 여기에 조도 이런 것도 기획하면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호텔에서 우리가 매출 견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높은 객단가의 룸들은 다 이제 여기에 포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컨텐츠 기획이 이런 방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는 방에는 저희가 뭐 웰니스 컨텐츠나 투피시 컨텐츠나 그 다음에 실제 액티비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가지고 방에서의 휴식 경험을 좀 독특하게 해줄 거고요. 휴식을 저희는 이번에 크게 두 갈래로 나눠요. 정적인 휴식이 있고 동적인 휴식이 있습니다. 영등포는 막 즐겁게 놀다가 들어와서 이 텐션을 또 유지하고 싶은 동적인 휴식을 원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라는 저희가 가상의 페르소나 설정을 하고
정적으로 나 편하게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웰니스를 지향하는 그런 휴식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출장객은 워낙 많은 동네고요. 그래서 출장객에 대한 어떤 컨텐츠까지 고려해가지고 타겟에 맞는 컨텐츠를 이런 큰 방 위주로 저희가 임팩트 있게 넣을 겁니다. 신촌? 네. 이랑 비슷한 느낌의 호텔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신촌이 어떻게 보면 아늑이 이런 MZ들이 많은 대학생 상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신촌 같은 경우엔 건물을 절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적인 컨텐츠는 주황색 컬러로 막 꾸며져 있었고, 정적인 컨텐츠는 하늘색 컬러로 막 꾸며져 있었죠. 그러면 영등포에서는 팝한 색깔을 써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밸런스 있는 톤 앤 매너로 가기로 했어요. 영등포에서 지금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있는 우리의 경쟁 숙소들, 그 다음에 영등포에 혼재되어 있는 여러 타겟군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키 컬러와 공간 구성, 그런 어떤 공용부 구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신 건가요? 여기는 아주 서울의 메인 상권이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기가 되게 필요한 상권이잖아요. 여기는 아늑으로 바꿀 거예요. 영등포라는 상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비 규모가 큰 상권입니다. 영등포의 메인 거리로 오게 되면은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질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인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상권이 깨끗해 보이진 않고 조금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이럴 수 있어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상권에서 우리는 어떤 호텔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주 상권이 크고 다양한 연령대들이 이용하는 호텔이니까 뭔가 특별한 기획과 컨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압도적인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가 밀집되는 이 상권에서 상위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변별력 자체를 기본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묵직하게 여기는 누가 와도 정말 쾌적하고 항상 같은 수준의 퀄리티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라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권 자체가 굉장히 형형색색의 이 여러 가지 네온 사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외관의 모습이나 초기 입구의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정제돼 있는 것들이면서 가장 기본기를 잘 담고 있는 아늑이라는 브랜드를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물을 사용하는 스파 공간이 들어오면서 파티룸으로 좀 바뀔 공간이에요. 근데 건물 자체가 여기 이제 최상층이라 그래서 층고가 좀 더 높죠. 좀 더 개방감이 있고, 주변에 근데 높은 건물들이 질비하긴 하나 여기는 이제 뷰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창도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통창으로 바꿔가지고 뷰를 잘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겁니다. 영등포 아늑에서 저희가 되게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은 여기가 이제 고객의 동선 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공간에 왔다라는 동선의 이미지를 주기에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복도 동선이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복도도 막 기역자로 꺾어서 방을 찾아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는 조도를 좀 의도적으로 낮출 거고요. 그러면서 간접 조명으로 조용하게 통로를 지나는 느낌처럼 이제 줄 거고, 그 자체가 경험이 나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좀 경험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방 문을 열었을 때는 다른 호텔과 똑같은 이제 컨디션이 받쳐져 있으니까 그런 이제 경험에 대한 특성도 반영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듬을 생각입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한 상권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아늑 브랜드는 워낙 이제 많이 만들었고, 영등포에서 또 오랜만에 다시 아늑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아늑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2-3년 된 아늑을 또 가보면서 제가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또 고도화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주 디테일한 요소까지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나 의자가 같이 들어가는 이동식 가구가 있는 벽 쪽에는 벽지로 하면 안 되겠네? 왜냐면 거기는 음식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들이 지금 다 설계 매뉴얼에 반영이 되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난 아늑들을 보면서 디벨롭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꼭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보다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잘하고 있는, 예를 들면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하이엔드 스테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저희가 직접 가보면서 거기서 쓰는 공법이나 거기서 공간별로 주려고 했었던 그런 기능들을 저희는 또 학습 데이터로 모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아늑 설계 매뉴얼로 들어가면 또 이거 갖다가 1-2년은 더 고도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보통은 이 정도까지 중소형 숙박시설의 설계 매뉴얼에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안 한다 해도 매출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깊은 고민 없이 만들어진 시설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새로운 스탠다드들을 계속 디벨롭해서 이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새로운 좀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중소형 호텔이더라도 확실하게 잘 관리되고 잘 만들어진 호텔에 그런 기준들을 좀 정립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제 숙박산업의 질도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시선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만들어내기 어렵고, 만들어낸다면은 가장 결실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그 결과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브랜드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지만, 아늑을 만드는 게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되게 또 중요한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늑이 다 모든 이제 저희 프로덕트 수준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늑을 만들 때 제일 조심스럽고 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